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2013년 한 해의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구촌은 동성결혼 합법화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국내에서도 차별금지법 등을 두고 동성애 논란이 일었는데요. 기독교계 반발이 거셌습니다. 양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미국의 뉴멕시코주가 동성결혼을 법으로 인정했습니다. 결혼 관계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권리와 보호 책임을 동성과 이성 커플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뉴멕시코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함에 따라 미국에서 동성애를 법으로 인정한 주는 뉴욕과 캘리포니아, 하와이 등에 이어 17개로 늘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대법원은 동성결혼 커플에 대한 차별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이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프랑스 하원의회가 동성결혼 허용 법안을 가결했고 3월에는 뉴질랜드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수정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4월에는 남미 우루과이가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고 영국에서도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통과돼 오는 2015년부터 법안을 확정할 전망입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베트남에서 동성결혼 합법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를 두고 동성애 논란이 촉발됐습니다. 가장 큰 논란을 빚었던 이슈는 국회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리 사회에 잔존하는 차별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 법안에 성 정체성, 성 지향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기독교계는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와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 등 기독교 단체들은 즉각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법안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전통적인 가정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장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반대할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등 차별금지 강제 규정 조항이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반대에 부딪히자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은 법안을 철회하기도 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교과서 중 일부 내용이 동성애 옹호론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기독교계의 반발을 샀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미래목회포럼 등 교계단체들로 구성된 대책위는 일부 도덕 교과서가 동성애를 정상적인 사랑으로 가르치고 있다며 이러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동성애 비판론도 균형 있게 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립국어원이 사랑, 연애 등의 단어를 풀이하면서 남녀라는 단어를 생략하고 단지 두 사람이라고 기재해 동성애 옹호 논란을 사기도 했습니다. 또 동성 커플인 김조광수와 김승환 씨가 결혼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이러한 동성애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동성결혼 합법화 바람과 국내 여러 이슈들로 동성애 논란이 급부상한 한 해였습니다. 기독교계의 반대로 잠시 정치되기도 했지만 동성애를 둘러싼 논쟁은 갈수록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C채널 뉴스 양화수입니다.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종교인 납세 문제에 대해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무산돼 내년에 다시 논의될 전망입니다. 2013년 한 해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주요 쟁점을 짚어봅니다. 계속해서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2015년부터 종교인들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새 정부의 종교인 과세 입장을 공식화한 조치로 세법상 분류는 기타 소득, 세율은 4.4%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당초 연내 국회 통과가 예상됐지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는 지난 23일 소득 항목과 과세 방식 등 세부 사안에 대한 이견을 정리하지 못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로 결정을 미뤘습니다. 지난 수년간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종교인 과세 논의의 필요성에는 대체적 공감대가 형성돼 왔습니다. 그러나 국회 통과가 늦춰지면서 시행 시기는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계도 지난해부터 종교인들의 자발적 납세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뤄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이 문제를 연구해온 교회협 한국교회 발전연구원이 예장 통합과 기장, 기아성, 감리교 등 9개 회원교단에 자발적 납세를 공식 요청하고 정부 측과도 실무 협의를 적극 진행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교회개혁실천연대 등 6개 기독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교회재정 건강성운동도 자발적 납세 캠페인을 지속하며 올해 역시 일선 목회자들의 소득세 신고를 위한 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목회자 납세에 반대해온 예장합동총회도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문제를 적극 검토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세법 개정안 내용을 두고는 교계 내에서 이견이 공존합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등 교계단체들은 종교인 과세가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배되고 교회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목회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인식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강제가 아닌 자발적 납세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입니다. 세금을 내겠다는 측도 현재의 정부 방침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부 방침대로 기타 소득으로 세금을 낸다면 6에서 38% 세율이 적용되는 일반 국민의 근로소득세와 차이가 있어 과세 형평을 맞추겠다는 당초 취지와 맞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더라도 특혜 시비는 멈추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소득이 적은 종교인들은 필요경비 공제 기준과 저소득 근로자 면세 기준이 달라 다른 저소득 근로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70에서 80%로 추산되는 면세점 이하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경우 근로소득세 납세자는 받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있던 권리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여론과 정부의 분명한 과세 방침 등을 고려하면 종교인 과세는 머지않아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동안 종교계는 제기된 부작용을 보완할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규탄했습니다. 정대협은 성명에서 아베 정부가 지난 1년간 역사 왜곡과 전쟁 범죄를 부인하는 망언 등으로 한일 관계를 악화일로로 만들어왔다며 지난 26일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전쟁 범죄에 피해를 입은 아시아 각국이 일본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논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대협은 특히 일본군 위안부 범죄의 축소와 왜곡에 대해 몰 역사적 태도와 인면수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아베 정권의 극단적 우향우 행보는 인권과 평화를 위해 진보하는 인류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지난 성탄절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렸던 수요 집회를 언급하며 가해자는 떳떳하게 범죄 행위를 계속하는데 피해자들은 끝내 사죄의 말 한마디를 듣지 못한 채 생을 마쳤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뜻과 그 뜻을 지지하는 많은 시민들의 이름으로 역사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일본 정부에 경고했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눔과 사랑, 위로를 전하는 제3회 나사로 콘서트가 명성교회 월드글로리아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됨을 노래하라를 주제로 열린 제3회 나사로 콘서트에서 C채널 방송 이원희 대표이사는 이번 나사로 콘서트를 통해 남북 화합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참석한 어린이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북한 이탈 주민 청소년들과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들이 초청됐으며 버블쇼와 파페라, 비보잉 공연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특히 남북한 청소년들로 구성된 다음 학교 블레싱 코리아 합창단은 경복궁 타령과 아리랑 등 합창곡을 한 목소리로 선보여 감동을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1년부터 열린 나사로 콘서트는 아가페 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노숙인과 다문화 가정 등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초청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에 세계 곳곳에서 잇따라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 남부 도라에서는 교회 앞에 세워져 있던 자동차에서 폭탄이 터져 26명이 숨지고 38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라는 기독교인들의 거주 지역으로 알려진 곳으로 당시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기독교인들을 노린 점에 비춰 알카에다의 소행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케냐의 항구 도시 몬바사에서도 화염병 테러가 발생해 교회 한 곳이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역 무슬림들은 기독교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케냐 정부와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공격도 소말리아 무장단체인 알-샤바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케냐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가톨릭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독교인 박해를 규탄하며 기독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도 기독교인 박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부당하게 비난받으며 모든 종류의 폭력에 처한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군과 반군의 교전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 남수단 지역 분쟁에 대해 현지 기독교 지도자들이 종족 분쟁으로의 확대를 막아야 한다며 세계교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남수단 기독교 지도자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남수단의 주바, 보루, 종글레이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부상을 당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더 이상의 분쟁을 멈춰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정치적 갈등으로 촉발된 이번 분쟁이 민간인을 겨냥한 종족 분쟁으로 번지고 있는 것에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며 언론 매체들은 남수단 분쟁을 종족 간 분쟁으로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도자들은 또 남수단 국민들을 보호하고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남수단 정부와 국제사회에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아프리카 남수단에서의 유혈 충돌은 살바키르 대통령과 리에크 마차르 전 부통령의 갈등으로부터 시작됐으며 현재는 남수단을 구성하는 2대 종족인 딩카족과 누에르족의 충돌로 확대된 상태입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예수전도단과 한국대학생선교회, 평화한국, 부흥한국은 다음 달 6일부터 10일까지 한국성서대학교에서 사랑으로 여는 통일코리아를 주제로 통일 비전 캠프를 진행합니다. 실로암 복지재단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률 가이드북을 보급합니다. 가이드북에는 530여 건의 시각장애인 상담 사례와 관련 법률 내용이 게재돼 있습니다. 고세군 자선냄비본부가 애니 레보비치 사진전과 점핑위드 러브전의 티켓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는 착한 전시회 나눔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고세군 자선냄비본부 이수근 사무총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예술진흥과 기부문화가 함께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나부터 범죄 예방을 슬로건으로 하는 한국범죄예방국민운동본부가 지난 26일 출범했습니다. 본부는 범죄 양상이 날로 지능화되고 첨단화되는 시대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절박한 필요성이 요구된다며 출범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주말까지 강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5도를 밑돌겠고요.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면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충남과 호남, 제주에는 눈이 예상되는데요. 제주 산간에 5에서 최고 20cm의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단단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추위는 주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영하 15도, 서울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대전 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2에서 4m, 서해 남부 먼바다와 제주도, 남해 먼바다는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다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추위는 주일 오후부터 차츰 풀리기 시작하겠는데요. 다음 주에는 수요일 오후 수도권에만 눈 소식이 있겠고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